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 두 개를 합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살펴봐야 될 것들이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한 두세 가지. 첫 번째는 이미지의 크기가 같으냐 다르냐 이거죠. 얼추 비슷해야 돼요. 하나는 이미지가 월등히 크고 하나는 월등히 작아요. 그럼 합성이 안 돼요. 왜냐면 작은 걸 아무리 키워봤자 이미지 해상도가 조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크기의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끼리 합성을 합니다. 이 해상도 차이가 많이 나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밝기요. 이 이미지, 두 장의 이미지가 비슷한 밝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슷한 밝기 또한 비슷한 채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채도도 비슷해야 되고 지니고 있는 이미지의 밝기도 비슷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다르다 그러면 합성하고 나면 티가 나요. 예를 들어서 그림자가 하나는 오른쪽으로 있고 하나는 왼쪽으로 가요.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티가 나겠죠. 그러니까 합성할 땐 비슷한 거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밝기를 조절하는 명령을 배웠어요. 여기는 닷지하고 번툴을 이용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스펀지 툴도 조절이 가능했어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리터칭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미지 메뉴에 보시면 어저스트먼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모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네, 작업하는 도큐멘트의 이미지 색상 표현 방식을 바꾼다 그러는 거요. 그 다음에 어저스트먼트에 보면 바로 여기 레벨과 커브 이 두 가지입니다. 레벨, 커브, 익스포저, 바란스, 휴 세츄레이션, 이거 다 이미지의 밝기와 채도를 맞추는 명령어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단축키가 있는 것들이 제일 많이 쓰겠죠? 자, 레벨입니다. 레벨부터 한번 여러분들도 실행해 보세요. 자, 그래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면 이쪽은, 왼쪽은 어두운 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밝은 쪽을 말해요. 즉 어두운 쪽의 색상은 거의 없고 밝은 쪽의 색상만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미드톤입니다. 즉 섀도우 톤, 미드톤, 하이라이트 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 밝은 곳, 미드톤 중간, 섀도우 어두운 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왼쪽이 섀도우 즉 어두운 부분을 말하는 거고 오른쪽이 하이라이트 밝은 쪽을 말합니다. 그래프가 갑자기 쭉 올라가고 있죠. 여기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밝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 미드톤보다 조금 어두운, 중간에서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아주 어두운 부분은 거의 없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 이 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점의 위치가 하이라이트 톤의 위치입니다. 즉 이렇게 놓으면 이 부분이 100% 하이라이트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100% 하이라이트니까 이만큼이 다 100%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100% 어두운 100% 섀도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어두워지는 거죠. 보세요. 여기 지금 움직인다고 해서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는 섀도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림자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점점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섀도우입니다. 움직여보면 중간 부분에 미드톤에 대해서 밝고 어둡기를
한 번에 이와 같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래쪽에 아웃풋 레벨은 뭐냐면, 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이 섀도우, 오른쪽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 표현되어지는 색상입니다. 섀도우가 이 정도의 색상으로 표현되어지고 하이라이트가 이 정도의 색상으로 표현되어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고,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미지가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 숫자로도 조절이 가능해요. 숫자로도 조절이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움직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자, Alt키를 눌러보세요. Alt키를 누르고 있어 보세요. 그럼 여기 리셋으로 바뀝니다. 캔슬이 리셋으로 바뀌어요. 리셋 누르면 완전 초기화가 됩니다. Alt키를 누르고 있으면 캔슬 버튼이 리셋 버튼이 돼요. 그래서 Alt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리셋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아래 오토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색상 분포를 자동으로 바꾸어 줍니다. 색상 분포를 자동으로 바꾸어 주게 돼요.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를 하나 봤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하나 보내드려서 색깔을 칠해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이렇게 얼룩덜룩하죠. 확대를 해보면 이런 부분이 얼룩덜룩해요. 이런 것들을 지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일일이 이레이저로 지울까요? 자, 보세요. 레벨을 띄웁니다. 보시면 여기 스포이드 있죠. 자, 하얀색 스포이드, 즉 하이라이트 스포이드, 섀도우 톤 스포이드, 그 다음에 미드톤. 무슨 얘기냐면 하이라이트를 넣고 내가 클릭합니다. 그러면 클릭된 지점의 색상을 딱 뽑아와요. 거기서부터 다 하얗게 바뀝니다. 다시 볼까요? 리셋. 내가 지정한 부분부터 다 100% 어둡게 돼요. 이렇게. 다시 볼까요? 내가 지정한 부분부터 다 하얗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깨끗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우리 이렇게 조절합니다. 이미지를 불러다가 얼룩덜룩한 게 있으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톤으로 해당 이미지에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다 그 아래쪽은 다 밝게 지정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던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당연히 내가 가지고 왔던 이미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혹은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레벨, 내가 지정한 부분의 색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어둡기를 다시, 미드톤을 다시 움직여 보세요. 좀 더 밝아지는 거 진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다시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지정해서 색상을 다 빼옵니다. 이 정도.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지 자체가 다 정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랬던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얼룩덜룩한 느낌의 이런 얼룩덜룩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레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거 공유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화면을 보세요. 전에도 이 여자 사진 많이 했었죠. 똑같아요. 레벨을 이용하면 일단 오토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살짝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둡게 할 건가 밝게 할 것인가, 혹은 중간 톤만 이렇게 움직여서
이미지를 조절할 것인가? 검은색을 밝게 하신가? 어둡게 할 것인가? 자, 오케이. 그러면 어때요? 이미지 전체가 화사해진 거 맞습니까? 굳이 내가 툴 메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 다른 걸로 해보죠. 자, 이번에는 이미지 메뉴에 가면 커브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브. 곡선이란 뜻이죠. 커브를 누르시면 자, 이와 같이 곡선이 나타납니다. 이 아래쪽 여기는 레벨에 있는 위쪽에 있는 그래프고요. 이쪽은 아래쪽에 있는 막대바입니다. 레벨에 있는 위쪽에 있는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막대바입니다. 이게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절점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어두워져라. 그런데 어두운 색을 이만큼 조절해라. 이게 동시에 조절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시에 조절을 하는데 이렇게 레벨을 동시에 지정하는데 중간에를 클릭하면 이렇게 곡선으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역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레벨에서 우리가 조절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훨씬 더 부드러운 조절이 일어나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휴 세츄레이션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휴는 세츄레이션 채도. 자, 휴 세츄레이션 라이트는 있습니다. 휴값, 색상값, 세츄레이션 채도, 라이트니스 밝기. 휴값을 옮기면은요, 색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색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있는 색상에서 내가 지정한 위치까지 색상의 위상차를 바꾸어 주어라. 이게 휴 세츄레이션입니다. 이게 휴 값을 바꾸는 거예요. 색상의 위상차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그거 해봤잖아요. 그 의자에다가 색상 리터칭 했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색상을 리터칭해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색상의 위상차를 바꾸는 휴값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채도입니다. 채도를 낮추던가 높이던가. 자, 채도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흑백 사진이 되는 거죠. 채도를 높이면 원색이 나오니까 이렇게 포스터 컬러처럼 색상이 진해지겠죠. 그 다음 라이트니스, 밝기죠. 밝고 어둠에 대한 정도를 조절하는 것. 이게 라이트니스입니다. 얘네들도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컬러 바란스는 휴 값이랑 비슷한데요. 현재 상태에서 내가 어떤 색을 더 더해줄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레드를 더 더할 것인가. 자, 그럼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붉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혹은 사이안을 더 더해줄 것인가. 혹은 그린을 추가할 것인가, 마젠타를 추가할 것인가. 혹은 블루를 추가할 것인가, 옐로우를 추가할 것인가. 이렇게 추가되는 걸 의미합니다. 섀도우 톤에 대해서 추가하겠죠. 네, 이렇게. 섀도우 톤에는 블루를 더 추가해주면 조금 더 이쁘네요.
하이라이트 톤은 어떨까요? 하이라이트 톤에서는 레드를 조금만 더 추가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랬던 색상이 이렇게 살짝 바뀌게 됩니다. 어떤가요? 조금 더 또렷해진 거 맞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조절해 보시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은요, 여기 인버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버트가 뭐냐면 반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색상이 반전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색상이 되는 거죠. 검정색은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그 180도 되는 사이안 정도의 색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전되는 거죠. 이거 네거티브가 되는 겁니다. 네거티브화 시켜버리는 걸 의미해요. 이걸 인버트라고 합니다. 색상 반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포스터라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터 물감을 칠한 것처럼 색상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림 칠한 거죠. 그림 한 것처럼, 그림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바꿔주는 걸 포스터라이즈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저스트먼트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 아래 보면은 오토톤이라든지 오토 콘트라스트라든지 오토 컬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토 톤을 이렇게 오토로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토 콘트라스트. 자, 보시면 오토 콘트라스트. 네. 그 다음에 오토 컬러. 색상도 포토샵이 알아서 맞춰주는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하고 캔버스 사이즈, 이미지 로테이션이 나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를 보면은요, 이 이미지에 대한 크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내가 이미지의 크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큰 사이즈의 이미지는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로 바꿀 수 있지만 작은 사이즈 이미지를 큰 사이즈의 이미지로 바꾸지 못합니다. 이건 정석이에요. 네. 왜냐하면 큰 사이즈에는 여러 가지 픽셀들이 존재하죠. 작은 사이즈에는 픽셀이 몇 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를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이거를 여기 있는 픽셀들을 쪼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픽셀 정보가 이만해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초록색이 이렇게 색칠해져 있는데 얘를 쪼갠다고 해서 이 부분이 초록색에서 초록색 1, 초록색 2, 초록색 3 이런 식으로 분화될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냥 초록색이 4조각으로 나눠진 것밖에 안 돼요. 4조각으로 나눠지고 5조각으로 나눠지고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큰 사이즈의 이미지는 작은 사이즈로 가지만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는 큰 사이즈의 이미지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늘 이걸 신경 쓰셔야 돼요. 포토샵은 항상 큰 사이즈, 큰 사이즈, 큰 사이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정 사이즈. 근데 딱 불러왔는데 작은 사이즈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이미지 다시 찾아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가로, 세로, 레졸루션. 제일 중요한 건 이 레졸루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화소예요. 내 카메라 1000만 화소야. 2000만 화소야. 무슨 얘기예요? 레졸루션은 72고요. 가로, 세로 이 곱해가지고 사이즈가 픽셀의 개수가 몇 개나 들어가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보세요. 자, 1인치당 72개가 들어간대요. 1인치당. 얘는 픽셀로 따져볼까요? 그러면 755 곱하기 720 54만 화소네요. 이게 54만 화소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54만 화소예요. 이게 50만 화소입니다. 그러면 1024에 우리 A4 사이즈 같은 경우 297, 2970에 뭐 2100 이 정도 돼요.
얘는 거꾸로 가야 되겠네. 2100에 아니 2970. 그러면 2970 곱하기 2832 하면 이게 500만 화소입니다. 이게 500만 화소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500만 화소예요. 자, 보통 이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이제 작업하기, 출력하기 위한 해상도가 나옵니다. A4 사이즈에 즉 이렇게 따지면 돼요. 여기를 밀리미터로 나오고, 그러면 여기가 297이죠. 뭐 대략 이 정도에 여기가 300이 이렇게 돼 버립니다. 3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쇄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최대 사이즈가 이 정도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처음에 이미지 블록 뉴 할 때 쓰는 거고,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네. 여기서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캔버스 사이즈입니다. 이 캔버스 사이즈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캔버스 사이즈 말 그대로 문서의 크기만 조절하는 겁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라면, 캔버스 사이즈는 말 그대로 도화지의 크기만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는요? 조절이 안 돼요. 캔버스 사이즈를 작게 하면 이미지가 잘립니다. 얘는 이미지를 잘라요. 캔버스 사이즈를 키우면 이미지 주변에 캔버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의 중간으로부터 커져라. 이거 누르시면 돼요. 이미지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97에 210으로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잘려요. 그러면서 나머지 여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여백이 배경화면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를 합성을 해보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선택이죠. 자, 요만큼을 선택할 겁니다. 자, 갖다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 그럼 넘어가요. 다른 하나는 마케터를 쓴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갖다 놓고 보시면, 자, 제가 얼추 크기가 비슷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가요? 이 붕어가 물고기가 조금 작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합성을 하려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주변이 감춰져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블렌드 모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다크를 이용하면 어때요? 하얀색이 전부 다 아래에 있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리고서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그 다음 스케일을 이용해서 위치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지워야 될 것들 있죠. 바로 이 부분은 또 감춰줘야 되잖아요. 자, 레이어를 하나 일단 복사를 하죠. 그리고 마스크를 씌웁니다. 마스크를 씌워요. 그리고 이 마스크에다가 검정색을 칠합니다. 자, 이렇게 검정색 칠해주세요. 다만 칠할 때 다 괜찮은데 껍질 있는 부분만큼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다가는
흰색을 칠해 놓으면 자, 결국 레이어가 몇 개예요? 3장이 나오는 거죠. 맨 아래 하얀색 마스크 씌운 바나나, 그 다음에 물고기, 이렇게 3장의 이미지를 놓고 먼저 바나나에 있는 바나나를 지워 봅니다. 바나나를 지울 때도 라sso 툴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지우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바나나 껍질만 남겠죠. 자, 이렇게 바나나 껍질만 남겨보시죠. 자, 물고기를 켜봅니다. 그러면 이제 물고기의 위치를 이제 잡아줘야 되겠죠. 적당히 잡아주도록 하죠. 위치를 적당히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요. 물론 뭐 이렇게 더 빼도 되겠고 덜 빼도 되겠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자유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똑같이 얘에다가 마스크를 주는데 누구랑 비교해요? 바로 여기 바나나의 요 부분만 나와야 되겠죠. 바나나의 요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가 나올 수 있도록 물고기의 이 부분을 가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 마스크는 선택해요. 마스크는 선택하고 감춥니다. 그리고 라sso 툴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쪽은 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기 바나나가 들어가는 이 부분. 자, 여기를 열심히 또 검정색을 칠해 줍니다. 브러쉬. 그럼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바나나에 이와 같이 가려지겠죠. 어색하지 않도록 리터칭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바나나에서 물고기가 나오는 느낌이 나겠죠? 내가 원하는 건 이 허스키가 이 위에 올라가길 원해요. 이런 합성들을 많이 하겠죠? 이제 이런 합성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표지라든지
포스터 같은 합성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똑같이 들어오겠죠. 자, 어때요? 얘는 사이즈가 안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키워야 돼요. 키우게 되면 나중에 해상도가 깨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다큰이나 멀티플 혹은 오버레이 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합성이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아래 사진과 위의 사진이 얼추 비슷해질 정도로 찾아봅니다. 안 되면 그냥 오파시티 값만 조절하셔도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위치가 맞도록 조절해 줍니다. 네,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일단 여기 있는 이 얼굴을 감춥니다. 레이어를 역시 똑같이 복사를 하고요. 밑에다가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똑같이 흰색 색칠하고, 그 다음 마스크 지정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감춰지게 하면 되죠. 자, 빨리 지워보도록 하죠. 스탬프구나. 디테일한 건 라sso 툴로 감춥니다. 자, 감춰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 색상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건 이제 스탬프 툴로 복사를 해주면 돼요. 스탬프 툴로 이렇게 옆에 열심히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얼굴을 싹 따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따내 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이번엔 강아지 그림을 열어봅니다. 얘도 역시 똑같아요. 똑같이 마스크를 놓고, 자, 끕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바로 여기잖아요. 요만큼이잖아요. 네, 요만큼을 레이어를 따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레이어를 따내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군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 마스크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마스크로 지웠던 이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켜보면 지금 요만큼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선택 반전하는 명령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셀렉트에 인버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선택이 반전이 됩니다. 자, 브러쉬로 칠해 볼까요? 자, 다시 선택을 다시 반전시켜 놓고 보면 자, 어떻게 되나요? 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딱 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싹 정리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이 아래 부분들하고 이제 이 위에 부분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레이어를 지워 볼까요? 자, 딜리트. 그러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부분은 지금 이만큼이고, 그죠? 여기 요만큼이 지금 먹어 들어가 있잖아요. 먹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세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러면 원래 지금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보면은 금방 티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재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의 디스톨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씩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이 되겠죠. 조금 더 키워볼까요? 자, 그럼 어떤가요? 좀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